easy go. 안녕하세요. 아카르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가 멸망의 단계를 차곡차곡 밟고 있는 일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일본에 관한 전망이나 미래 예측 등등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정말로 국가 멸망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뽑은 일본 멸망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쓰나미가 주 원인이기는 하지만 처음엔 작게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일본의 안일한 사고 대처와 언론 통제, 주민 통제 등으로 점점 사고가 커서 이제는 수습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사고 당일 대지진이 발생하여 높이 10m에 달하는 쓰나미가 발생하고 지진을 감지한 원전은 자동 정지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비상 발전 체제가 침수로 인해 발전소가 정지되었습니다. 발전기 자체는 고지대에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변전 설비가 건물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침수와 함께 비상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 당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도 아무런 수습을 할 수 없었으며 일본 정치권은 철저한 언론 통제와 주민 통제로 사고를 숨기기만 급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친 아베 정권은 계속 숨기고 감추고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마구마구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덮여집니까? 그냥 눈 감고 머리만 숯에 처박는다고 현실이 어디 갑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일본 땅의 25%는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습을 할 시간도 놓쳤습니다. 일본이 국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 소련 시절의 체르노빌 아시죠? 물론 그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소련 해체의 단초가 되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은 둘 다 원전 사고 7등급입니다. 일본의 국가 멸망의 이유 두 번째는 천재지변입니다. 도대체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여름은 진짜 덥습니다. 그것도 습도를 머금고 있는 더위라 마치 한정막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꾹 참고 여름을 보내고 나면 이제 태풍의 계절이 옵니다. 올해 2019년에도 직접적으로 3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일본을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인원이 죽거나 다쳤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도 사라오니, 매미니 몇몇 재앙급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온 나라에 난리가 나고 재난 극복에 정신이 없었죠. 헌데 그런 재앙급 태풍이 3개씩이나 쓸고 지나가니 일본은 대체 무슨 정신으로 버티겠습니까? 또한 일본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아니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안전한 계절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잊을만 하면 지진이 옵니다. 건물 좀 지어 놓으면, 돈을 좀 모아 놓으면 지진이 와서 몽땅 무너뜨리고 쓰나미로 쓸고 가고, 그거죠. 아주 맨정신을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적어도 30년 내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바로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지구가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바로 그 판 4개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있는 판이 바로 필리핀 난카이 판입니다. 난카이 판이 움직이면 바로 후지산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끝장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본의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후지산 폭발은 인근 산들마저 폭발시켜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세 번째 멸망 이유는 정치와 경제의 실종입니다. 정치 부분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일본의 정치는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 국민들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끼리 나눠먹기 바쁩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도 없고 나라를 책임질 리더도 국가를 발전시킬 비전을 가진 인물도 없습니다. 그저 당리당략에 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들에 불과합니다. 선거제도 한번 보세요. 연필로 기표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역구 의원 30%가 그 지역을 세습하고 있고 국가가 망할 때는 가장 먼저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병신이 되어갑니다. 일본은 정치부터 이미 망조가 들은 겁니다. 저희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일본 정치판을 고스란히 함축시켜 놓은 말입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냥 현대판 봉건 사회일 뿐입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 지구적인 글로벌 국가 시대입니다. 서로 각 국가끼리 상생과 협력, 공조만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헌데 일본만이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화 경제정책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일 무역전쟁을 보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물자를 안 팔면 지들이 항복하겠지. 그 반대 역풍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원숭이 뇌 같은 생각으로 덤벼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식민지 시대입니까? 지금이 임진왜란 조선시대입니까? 세계무역 10대국인 대한민국이 그토록 만만했단 말입니까? 핵심 물자 서너 가지 안 팔면 우리가 벌벌 떨 줄 알았습니까?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일본을 비난하고 욕하게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일본의 원전이 폭발했다고 우리가 웃을 여유는 없습니다. 그 여파가 당연히 우리에게도 오겠지요.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멸망하면 우리라고 무사할까요? 이 지구상에 이제 단독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의 무지몽매한 정치인들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생으로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결국 일본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후한무치한 정치인과 무지몽매한 거구들을 제외한 선량한 일본 국민들만이라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한시바삐 이민을 가서라도 살아남길 바랍니다. 이상 아카르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